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완벽 그 자체 철기둥 김민재가 최고의 무대에서 위기에 빠진 바이에른 뮌헨을 구해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선보이며 승리를 이끄는 건 물론 최고 평점을 싹쓸이하고 맨 오브 더 매치까지 선정된 김민재입니다. 심지어 뮌헨과 SL 벤피카전에 나선 30명의 선수 중 평점 만점을 받은 선수는 유일하게 김민재뿐이었는데요. 김민재는 무결점 플레이로 칭찬에 인색했던 독일 매체의 극찬까지 받았습니다. 뮌헨은 7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벤피카와 2024-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4차전 홈경기를 가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뮌헨은 김민재의 활약을 앞세워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민재는 벤피카의 공격을 최후방에서 번번이 차단하고 정확한 후방 빌드업까지 더해 팀의 챔피언스리그 연패 탈출에 앞장섰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최근 성적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앞서 디나모 자그레브를 9대2로 대파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지만 에스턴 빌라와 바르셀로나에 잇따라 패배했던 뮌헨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승점 6점으로 16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진입해 우승 도전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다여 우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춘 김민재는 경기 내내 단단한 수비로 벤피카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인 벤피카는 역습 위주로 기회를 노렸는데 후방에서 김민재는 빠른 스피드와 단단한 몸싸움으로 벤피카의 공격을 번번이 차단했습니다. 벤피카 공격수 케렘 아크티오포울루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미 3골을 넣으며 역습 상황에서 파괴력을 보여주던 선수였기에 효과적인 수비가 중요했는데요. 김민재의 철강 수비벽 앞에 벤피카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골문을 연 것은 해리케인의 도움과 자말 무시알라의 헤딩골이었지만 무실점 수비는 김민재의 공이 컸습니다. 김민재의 단단한 수비는 수치로도 잘 드러납니다. 이날 김민재는 6차례의 지상볼 경합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 지상볼 경합 승률은 무려 100%였습니다. 3차례의 공중볼 경합 중에서도 한 번을 성공했으며 총 9차례의 볼 경합 상황에서 무려 7차례나 공을 따냈습니다. 또한 6차례 시도한 태클 중 4차례나 성공적으로 상대 공을 따냈습니다. 클리어링 3회, 인터셉트 1회, 리커버리 4회 등 김민재가 최후방에 버티고선 뮌헨의 수비는 벤피카에게는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비단 수비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날 김민재는 무려 113개의 패스를 시도해 성공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롱패스 4개 모두가 정확하게 팀 동료에게 연결됐습니다. 즉 철통 같은 수비와 연계 플레이에서도 만점 활약을 펼친 것입니다. 한국산 철기둥 김민재는 챔피언스리그 역사까지 새로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하며 유럽 무대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민재는 무려 지난 2003-2004 시즌 이후 챔피언스리그 단일 경기에서 103개 이상의 패스를 성공률 100%로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선수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3년 여름 이후 첫 역사의 주인공이 된 셈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102개의 패스를 모두 성공한 선수는 있었지만 103개 이상의 패스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김민재는 그보다도 10개나 더 많은 113개의 패스를 성공하며 대기록을 썼습니다. 경기 직후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2003-2004 챔피언스리그 첫날 이후 지금까지 103차례 이상의 패스를 시도해 100% 성공시킨 선수는 없었는데 김민재가 이를 달성했다며 재빠르게 김민재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경기에서 레프트백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24개로 가장 많은 패스를 전달했으며 미드필더 요주아 키미히에게는 16개, 윙어 자말 무시알라에게는 12개의 패스를 정확히 연결했는데요.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에게 100패스는 단 4회에 불과해 주로 전진 패스를 통해 빌드업의 시작점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김민재의 이러한 패스마스터 능력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데요. 김민재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4경기에 모두 출전해 총 357개의 패스를 시도했는데 이 중 단 5개만이 실패하며 352개의 패스를 성공시켜 무려 성공률 98.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챔피언스리그 전체를 통틀어 50개 이상의 패스를 성공한 선수 중에서 김민재가 패스 성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미드필더 케빈 캄프리 98%, 맨시티 수비수 존 스톤스가 97.5%, 그리고 그의 파트너 다이엇 우파메카노가 97%로 뒤를 잇고 있으며 이강인의 동료인 PSG의 마르키뇨스는 96.5%를 기록 중입니다. 패스 성공 횟수는 파초, 마르키뇨스, 키미히에 이어 김민재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뮌헨은 90분 동안 단 1개의 슈팅만을 허용했는데요. 이는 김민재가 중심이 된 수비진이 상대 공격 기회를 사전에 잘 차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경기 초반부터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장악했는데요. 전반 슈팅 수가 10대 1, 골 점유율이 76%에 이를 만큼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다만 바이에른 뮌헨은 좀처럼 슈팅 기회까지 만들지 못했고 첫 슈팅이 전반 30분에 나왔습니다. 이후 거센 공세를 이어갔으나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대신 김민재가 최후방에서 상대의 공격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벤피카는 아크티오코글루의 속도를 활용해 뒷공간을 노리려 했지만 김민재가 빠른 커버로 이를 막아냈습니다. 김민재는 벤피카의 공간 패스를 번번이 차단하거나 상대의 돌파를 저지하는 등 전반 내내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전반 37분에는 케인을 향한 스루 패스로 찬스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중원에서 공을 잡아 최전방에 있는 케인에게 정확히 패스해 공격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진의 침묵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0대0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후반 7분에는 벤피카가 왼쪽 측면에서 역습을 시도해 크로스를 올렸지만 김민재가 헤더로 이를 차단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뛰어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재가 선보인 철벽 수비의 백미는 후반 20분이었는데요. 벤피카의 속공 상황에서 최후방에 남은 김민재는 상대 공격수 반젤리스 파블리디스와 1대1 상황에서 완벽한 태클로 공격을 저지해 관중석에 있던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세가 오른 뮌헨은 2분 뒤 자말 무시알라의 헤더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실점을 당하자 이후 벤피카가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뮌헨에는 통곡이벽 김민재가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후반 22분 이후 벤피카의 반격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철저히 막아내며 철벽 같은 수비를 자랑했습니다. 결국 뮌헨은 1대0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민재의 이러한 존재감은 연이은 최고 평점으로도 이어졌는데요. 경기 직후 통계 매체 풋몹은 김민재에게 가장 높은 8.4점을 부여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에서도 7.94점을 받아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소파스코어에서는 해리케인에 이어 팀 내 2위인 8.1점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서도 김민재를 향한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최근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몇몇 현지 언론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으며 이른바 억가를 겪어온 김민재는 이번 경기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비난을 잠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꼬투리를 잡기 바빴던 언론들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할 만큼 무결점에 가까운 활약이었는데요. 유독 김민재에게 엄격한 잣대를 뒀던 독일 매체 빌트조차도 그에게 최고 평점인 1점을 부여했습니다. 빌트의 평점은 1점이 가장 높은 평가이고 5점이 가장 낮은 평가입니다. 김민재의 벤피카전 활약은 결승골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벤피카전 유일한 득점자인 자말 무시알라가 평점 1을 받으며 레프트백 알폰소 데이비스와 뮌헨 평점 공동 2위를 기록한 반면 무시알라의 득점을 도운 해리케인은 평점 3에 그쳤습니다. 측면 공격수 마이클 올리세와 세르주 그나브리는 각각 4점으로 혹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독일 매체 키커는 김민재의 수비 집중력은 대단했다. 벤피카의 역습을 3차례나 막아냈으며 뮌헨이 공을 잡고 있을 때도 그의 패스 플레이는 탁월했다고 극찬하며 김민재를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독일 바바리안 풋볼 워크스 또한 김민재를 경기 최우수 선수로 꼽았는데요. 해당 매체는 경기의 마이스터는 김민재다라며 힘든 경기 후에도 김민재는 계속해서 출전하며 벤피카의 득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인 센터백이 든든히 버티며 벤피카 공격수들이 득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다. 뮌헨이 치열한 승부에서 승리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 정말 잘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 역시 김민재의 벤피카전 활약에 대해 결투에 강했고 김민재의 좋은 경기력을 확인했다. 상대가 역습을 시도했을 때 강력한 태클을 선보였다고 전했는데요. 독일 메르크루 또한 경기 초반을 주도했고 긍정적인 임팩트를 줬다. 수비적으로 완벽했고 바이에른 뮌헨 수비의 침착함과 안정감을 보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독일 매체 란은 김민재는 종종 혹독한 비난을 받았지만 벤피카를 상대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다. 위험이 닥쳤을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파블리디스를 상대로 한 그의 태클은 상징적이었다. 공중에서도 모든 위험을 제거했다며 김민재를 극찬했습니다. 그동안 독일 현지에서는 유독 김민재에 대한 비판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뱅상 콤파니 감독은 그를 감싸며 계속해서 신뢰를 보였습니다. 이후 김민재는 계속해서 선발로 출전했으며 오른쪽 센터백에서 왼쪽 센터백으로 위치를 옮긴 뒤 안정감을 되찾아 뮌헨의 후방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의 혹평에도 김민재는 계속해서 경기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입지는 앞으로도 굳건할 전망인데요. 압도적인 모습으로 넘버원 센터백 자리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김민재의 포지션 경쟁자로 거론되었던 일본 수비수 이토 히로키는 최근 또다시 수술을 받아 복귀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한 다른 센터백 자원인 에릭 다이어는 사실상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뮌헨의 수비는 김민재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뱅상 콤파니 감독이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수비수들에게는 위험한 전술을 펼치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김민재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김민재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